안녕하세요. 서학개미 여러분. 하루아침에 주가가 20% 넘게 폭락한 주식,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사이버 보안의 거인 포티넷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2%. 지난 8월 6일 단 하루 만에 포티넷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나 강력한 펀더멘털을 자랑하던 포티넷에 닥친 갑작스러운 위기. 과연 우리 투자자에게 이것은 피해야만 하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와, 이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저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포티넷을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뜯어볼 겁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소송 문제를 파헤치고요. 다음으로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뭘 확인해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뒤흔든 이 집단 소송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강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구형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지원이 딱 끊기면 어쩔 수 없이 새 폰을 사야 하는 거랑 비슷해요. 구형 방화벽 제품의 서비스 지원이 끝나면서 고객들이 신제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포티넷은 바로 이 시점을 두고 곧 어마어마한 매출이 터질 기회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포티넷은 2024년 말부터 이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2026년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갑자기 사실 그거 이미 절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라고 말을 확 바꾼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겠죠. 결국 11월 21일을 마감으로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회사는 미래의 대규모 호재라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 그 대상도 대부분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저가형 제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건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 업그레이드 사이클이라는 포장지로 실제 제품 판매 둔화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CEO까지 직접 피고로 지명이 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포티넷이라는 기업의 투명성, 그 신뢰도에 아주 큰 흠집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송 리스크라는 먹구름 뒤에는요, 포티넷의 견고한 펀더멘털이라는 밝은 태양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포티넷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IT 리서치 기관이죠. 가트너가 포티넷을 차세대 보안의 핵심인 방화벽과 세이지 두 분야 모두에서 리더 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세이지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1위로 평가하면서 기술력만큼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주가 폭락을 일으켰던 바로 그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재무 성과는 사실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매출은 전년 대비 12%나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즉, 투자자들을 화나게 한 건 회사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말이었던 거죠. 실적 자체는 아주 탄탄했습니다. 포티넷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 일회성 제품 판매가 아니에요. 매달 혹은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이건 마치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처럼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회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 말고도 포티넷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은 아주 많습니다. 매출의 15%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업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꾸준히 내면서 기술 리더십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올해 매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회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의 위기라는 단기적인 리스크와 업계 리더라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 투자자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포티넷의 빛과 그림자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긍정적 요인을 보면 강력한 SAS 기술을 견고한 재무, 시정 리더십, 장기 투자 매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업그레이드 효과가 끝났다는 점,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송 리스크와 신뢰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죠.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현재 약 40배에 달하는 PE 비율이 왼쪽의 성장성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른쪽의 리스크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이 두 날짜는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두셔야 합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이 소송 논란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관점 포인트고요. 그리고 11월 21일 소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뒤흔드는 이 소송이라는 안개가 걷혔을 때 그 뒤에 있는 포티넷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포티넷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